자, 수업하기 전에 작년에 딱 이맘때쯤에 들어왔던 이 정땡교라는 학생이 있어요. 한 달 만에 제가 2에서 1을 올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처음에 딱 왔을 때 선생님 저 2등급인데 1등급이 나온 적도 있긴 하거든요. 자꾸 흔들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해가지고 일단 수업을 한번 들어봐라. 수업 때 제가 해석을 되게 많이 시켰거든요. 그때는 해석 다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막 8명 9명 되는데 다 시켜가지고 시켜보겠다라고 하니까 알겠다 해봤는데 해석을 시켰는데 못하진 않아. 정확하지 않은 거야, 느낌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야, 너 해석 그거 테스트 다시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더니 다시 막 써.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해석을 좀 더 많이 해야겠다 라고 하니까 알겠어요 라고 하면서 해석도 하면서 단어 찾더라고요. 해석만 한 게 아니라. 저는 단어 외우라고 안 그랬어요. 해석을 하니까 바로 단어를 자동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지가 외우더라고요. 두 가지가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또 문제풀이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풀라고 또 했어요. 문제 푸니까 문제 풀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답이 3번인데 제가 여기서 무엇을 봤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모의고사 수업할 때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답의 근거 이거 있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를 어디를 봤어야 될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질문만 거의 2, 30분 받아요. 근데 다음 질문이 다 똑같아. 어디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요? 어떻게 제가 이해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매번 물어봐요, 매번. 야, 다 알려주죠, 제가. 한 문제 한 문제씩.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강의를 들으면은 1등급이 나올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1등급의 영역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해석 수업을 듣고 해석을 겁나 잘하시잖아요. 그럼 몇 등급이 나오냐면 3등급이 나와요. 해석 겁나 잘하면. 단어 다 알아. 해석 다 돼. 3등급이에요. 근데 지금 3등급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단어가 다 안 되는데 해석이 다 안 되는 3등급 나오면 뭐예요? 여러분들 깜냥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단어 해석만 해도 2등급이 나올 수 있는 깜냥인데 단어 해석을 열심히 안 하니까 3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능력치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 무슨 능력치예요? 무슨 능력치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2로 가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능력치가 있어요. 그게 논리 기본 이론이에요. 문제를 풀 때 있어가지고 순수삽입 푸는데 디스냐 대시냐 서치냐 뭐냐 복수냐 단수냐 이거 계산하는 거 있죠, 이거.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거든요. 그 시선이 논리 이론이에요. 쌤이 근거를 응집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재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소재를 연결시켰거든요. 그냥 디스 또 however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 이게 논리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랑 해석 단어 겁나 잘하면서 논리 이론이 빠삭한 친구도 2등급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선생님 저 완벽하지 않은데 2등급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1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의 성실성 때문에 1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진짜 1은 뭐냐? 잘 보세요. 자, 1로 가는데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D로 시작하는데 아는 사람 있어요? 4글자예요. 4단어예요.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무슨 말이냐면 이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문제를 너무 많이 푼 거야. 그래서 생물학적 어떤 이론, 진화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다 알고 있어가지고 생물학 지문이 나오면 생물학의 흐름을 다 알고 있어. 실험 막 결과 구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실험 구조 결과를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실험 구조 결과가 어떤 사회적 실험이면은 어떤 느낌, 실험 어떤 그 결과가 되게 중요하겠다.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생물적 실험이면은 단어가 좀 파악을 해야겠다. 이런 빅데이터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그 데이터가 있는 친구들이 1등급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논리 이론이요. 거의, 진짜 거의 강사급으로 올라가요. 제가 막 우리 문제 풀 때 있잖아요. 한 문장을 본 다음에 한 문장에서 이거 파악하고 저거 파악하고 이런 내용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가 되든가 아니면 문제를 그냥 푸든가. 근데 솔직히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게 그렇게 논리 이론을 설명하는 강사조차도 문제를 겁나 풀었기 때문에 이게 먼저인지 두 개 중에 뭐가 먼저인지 혼동스러울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1등급이 나오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논리 이론을 겁나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저랑 수업을 하면서. 그럼 논리 이론의 문제일까? 아니면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안 푸는 문제일까? 제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뭐를?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거를. 문제를 이번에 60개 풀었죠, 그렇죠? 풀어보니까 어때요? 많은 글들이 있지 않아요? 많은 글들이 있고 그렇게 글이 가지각색으로 많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 1000문제, 2000문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겹쳐요, 문제 풀 때.
이거 봤던 것 같은데? 본 게 아니야. 근데 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막 머릿속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대절이를 믿었다. 믿었다는 말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구라예요, 진짜예요? 믿었다래요. 믿다. believe래요. believe. most people believe래요. 구라예요, 구라. 뻥뻥. 근데 그거를 다 읽고 나서 파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자마자 구라다. but 어딨냐? however 어딨냐? 진짜 어딨어? 진짜 truth 어딨어? 찾고 있어. 겁나 빨리 가죠. 그쵸? 만약에 구라의 문장이 한 5줄짜리예요. 근데 초보들은 5줄짜리를 읽고 있어, 지금.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날리는 거야, 그냥. 절반은 날려. 절반만 읽어. 답을 내. 왜? 위에 게 답이 아니니까. 답에 대한 근거도 아니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뒤에 있는 문장까지 어려우면은 이 believe를 가지고, 믿는 구세를 가지고, 꺾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답을 찍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계산이 다 돼 있었지. 보자마자. believe 보자마자. 그게 1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겁나 풀어야 돼요. believe 보고 화가 확 나야 돼. 또 이런 식이야? 우리 평가가 발전 없나? 우리 뭔가 새롭고 참신한 거 없어? 이거 또 재탕이야? 이러고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찮죠, 문제 풀 때. 근데 이런 걸 틀린다고? 너무 하찮은 거야. 긴장을 하겠어, 안 하겠어? 절대 안 하지, 문제 풀 때. 껌이지, 껌. 어떤 느낌이냐? 제가 왜 문제 풀려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문제 풀려 하는 이거 또 하나가, 문제 풀잖아요? 그럼 저한테 제발 문제 푸신 다음에 선생님 이거 해석이 안 되던데요? 그럼 해석 공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저한테 해석을 물어보러 왔잖아요. 그럼 물어본 거를 질문 대답 받으면서 공부 또 될 수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저한테 질문했어요. 야, 이 단어 뭐야? 알아? 몰라? 몰라요. 찾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단어 공부 돼? 안 돼? 공부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문제풀이가 곧 해석이고 해석 곧 단어예요.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풀이라고 할 때 저한테 한 번이라도 제 클리닉 제외하고 저한테 와서 선생님 해석 안 됩니다. 선생님 이거 이해 안 됩니다. 하신 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언성옆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건 깨우침의 문제예요. 영어 점수는요 깨우침의 문제예요. 여러분 2등급 맞았을 때 어땠어요? 무조건 2등급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었잖아요. 풀다 보니까 2등급이었잖아요. 영어가 그래요. 수학이랑 다른 면이 있어요. 깨달음이 딱 없고요. 문제 푸는데 다 보이잖아요. 막 아 망했다. 이거 대박이다. 점수 나오겠다. 이런 느낌 나. 갑자기. 한 3주 노력했는데. 그리고 학원에 새로 입학한 애가 2주 동안 해석을 시켰거든요. 갑자기 점수가 3에서 2로 탁 떠버려요. 뭐지 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지금까지 안 풀었어요? 지금부터 푸세요. 지금까지 질문 안 했어요? 지금부터 질문하세요. 월요일날 보잖아요. 저. 월요일에 두 분 보고 있잖아요. 진경이도 월요일에 공부하고 있으면 가져오세요. 학교 갔다 늦게 오죠. 학교를 안 가? 언제부터 한 거죠? 매일 가요? 아무튼 그거는 저랑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제가 확신해 드릴게요. 그럴 거였으면 저한테 입학해가지고 2개월 만에, 뭐 1개월 만에, 3주 만에 성적 오른 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친구들 처음 와서 똑같이 한 게요. 처음 오자마자 저한테 겁나 털리고 지금까지 뭐 했냐 혼나고 2주 동안 미친 듯이 열심히 해요. 뭔가 바꿔보려고. 빨리빨리 뭔가 개선시키려고.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자료 완벽히 해석하시고 단어 다 외우시고 문제풀이 열심히 하시고 하시잖아요. 점수가 나올 거예요. 절 믿으세요. 이해됐죠? 제발 알았죠? 문제풀이 빡세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한 주에 120문제입니다. 알았죠? 재수생 기준.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문제 가볼게요. 자, 빈칸 문제죠? 자, 딱 보자마자 땡땡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어디 문장이랑 같은 거예요? 앞에 문장이죠. 그리고 여기 예시 있죠? 여기 있는 예시 잘 읽으면은 한 번에 일반화 시킬 수도 있고 예시가 있다는 건 여기가 중요한 문장이라는 소리고 중요한 문장이면서 땡땡이 있으니까 이 문장과도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근거는 겁나 많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의 문장 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게 함정이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파악만 좀 해볼게요. 자, 보세요.
공감의 어떤 갭을 클로즈 시킨대요. 격차를 벌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격차를 줄이는 게 목적이야, 지금. 우리는 자연적으로 선택한다. 경험 법칙을 선택한다. 인지적인 숏컷. 이거 뭐예요? 숏컷? 머리 자르는 거? 뭐예요? 빠른 길, 지름길이에요. 그러면은 경험 법칙이 지름길인데 경험 법칙이 뭔지 몰라. 그리고 이거 처음 보는 사람 있잖아요. 썸이면은 엄지손가락이야. 엄지손가락으로 치는데 뭐 어떻게 알아, 이거를.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가 정확히 하는 거는 여기에 목적이죠. 목적이 뭐야? 갭을 줄이기 위해서. 목적밖에 몰라. 정확히 말해서.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목적이에요. 차이 줄이기. 뭐에 대한 차이를 줄이는 거냐? 우리 극빈층, 부자, 이 차이 줄이는 거냐? 어떤 차이 줄이는 거야?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시를 보는 거죠, 예시. 근데 예시 해석이 잘 안 돼.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실험에서라고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사람한테 읽게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뭐에 대한 시나리오냐면 캠퍼예요. 야영자. 밖에서 자는 사람 있잖아요. 자, 길을 잃은 야영자예요. 며칠 동안 어디에서? 황야에서 길을 잃은 야영자의 시나리오를 읽는 실험이에요. 그 실험에서 뭘 했냐면 배고픈 사람들은 말했다. 길을 잃은 야영자의 우세한 욕망이 음식에 대한 거라고. 그럼 뭐야 지금? 실험을 했어. 정현이한테 야영자 길을 잃었는데 어떤 욕망이 제일 셀까요? 물어봤더니 지금 정현이가 배고파. 정현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그죠? 음식에 대한 열망이 있을 거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목이 마른 사람은 마시는 거에 대한 욕망이 클 것이다라고 했대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실험을 당한 사람들 지금 뭐 한 겁니까? 야영자와 자기 어떤 상태를 어떻게 본 거예요? 동일시한 거죠. 겁나 빠르네. 겁나 빨랐어요. 지금 여기서 동일시를 떠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끝나버려요. 답 찾아보세요. 동일시라고 하는 거는 same이 들어가거나 전치사 like가 들어가거나 similar가 들어가거나 identification이 들어가거나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겁나 어렵진 않지 않나요? 겁나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동일시라는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해석했는데. 그 포인트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요 땡땡이 문장을 먼저 봤어요. 왜냐하면 요거 우리가 영어 해석할 때 전체를 한 문장으로 판단하잖아요. 땡땡이는. 물론 영어 해석지를 보시면 두 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장 해석할 때 한 문장으로 쳐. 근데 그 문장에서 우리가 답에 대한 근거를 못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시로 간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보자마자 모르니까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봤는데 몰라? 해석 안 된다. 망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지금 동일시라고 했잖아요. 동일시가 야영자와 나 간의 어떤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느끼는 게 너의 느낌, 너의 느낀 게 내가 느끼는 거. 이렇게 동일시하는 거니까. 격차를 줄인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도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 목적도 만족을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답은 나왔어. 나머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까지 해석을 했고요. 이쪽 해석 안 했습니다. 어차피 이쪽은 예시고 이쪽은 일반론이니까 일단 예시 읽기 시작했으니까 예시를 다 끝내고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인지 일반론 가볼게요. 한번 여기 볼게요. 자, 이것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에고센트릭. 에고 뭐예요? 이거. 자아죠, 자아. 센트릭, 중심, 자아 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죠. 왜? 아니, 다 야영자가 지랑 똑같다고 하니까. 야영자가 자기처럼 배고플 거라고 하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 또 뭐 할 때? 결정할 때 누구를 도와야 할지 결정할 때 사람들은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보세요. measure. 이 뜻이 뭐예요? 측정인가요? 이거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건데. 적어주세요. 1번 뜻이요. 측정이에요. 2번 뜻이 조치예요. 조치를 취하다 할 때. 세 번째 뜻이 여기서 뜻이거든요.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 척도라고 할 때 근데 기준인데 이 기준이 여기서 쓰인 단어예요. 뜻이에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죠? 모든 다른 사람의 감정적, 본능적인 거죠. 본능적 상태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준이래요. 이거 동일시라 말할 수 있나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준. 동일시죠? 이렇게 되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파악 못했는데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또 근거를 준 거예요, 지금. 동일시. 그 다음. 자, 이러한 지름길. 아까 지름길 얘기했잖아요. 그쵸? 지름길이 얘였잖아요. 지름길이 얘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이러한 지름길은 앞문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기준이라고. 그들이 기준인 게 지름길이래요. 왜? 다른 사람 파악해도 너 멀리 있어. 야영자가 내가 길 잃은 야영자가 뭐냐?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모르니까 나랑 똑같을 거다라고 지름길로 가는 거지. 저 사람 판단하는 지름길이 나랑 똑같다고 판단하는 게 제일 빠른 거죠. 왜?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러한 지름길은 활성화된다. 활동한다. 어디에서? 몇몇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관에서 뭐와 같은? 법정과 같은. 다음 볼게요. 또 이 시간에 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야기한다. 편견이 있는 배심원 편결을 야기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자, 주는 높은 손상보험금을 주는 누구에게? 원고에게. 주변에 살고 있는 원고에게 더 큰 보상금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주변에 있으니까. 나랑 같다는 느끼니까. 제 피해가 나의 피해. 너랑 나랑 같은 거. 너 힘들어? 아, 내가 더 줘야지. 이게 지금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확대해서 가는 걸 수 있어요. 이 내용이요. 정확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넘어가셔도 돼요. 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여기만 해석할게요. 그러니까 예시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타인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만 알면 되고 여기로 가볼게요, 이제. 자, 우리의 가장 긴급한 어떤 욕구가요. 미래로 멀리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집을 넘어서 가지고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 보여주려는 광범위한 공감을 보여주려는 의도는 보통 비효율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이긴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긴급한 공감, 보세요. 우리의 긴급한 욕구가 미래로 못 간대요. 미래에 있는 사람은 우리와 공감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우리 집 밖에 있는 남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광범위한 공감을 하려는 의도가 비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공감이 돼야 안 돼? 안 돼. 비효율적이 되는 거지. 그럼 뭐예요, 이제? 기준을 자기랑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쟤를 모르니까 나랑 똑같겠지.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내용의 흐름은 진행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은 해석 안 했는데, 그냥 이건 뭐예요? 과학적 연구가, 판단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현재 보여주듯이 끝! 자,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려우니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 뭐가 있었냐? 앞쪽을 보니까요. 광범위한 공감이 힘들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이쪽에서. 네,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했죠. 그 다음 뭐 했어요? 뭐 한대요, 사람들이? 지름길 간대요, 안 간대요? 지름길 가는 거예요, 지름길. 숄컷. 지름길이 뭐예요? 빈칸이었잖아요. 지름길 뭐예요? 동일시. 광범위한 공감이 어려우니까 너 10만 킬로 떨어져 있냐? 너 나랑 똑같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일시가 이제 예시였잖아요. 예시 쭉 나오잖아요. 예시가 나오는데 어떤 예시가 나왔냐? 이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거, 황야의 야영자. 이 사람의 마음이 자기와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정리해 보니까 자기가 곧 기준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뒤엔 또 예시가 또 있고 유죄 편결 이런 게 나오고 이건 알 필요 없고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다 쓰신 분은 뒤에 문장 해석해 주세요. 1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자, 정현 첫 번째 문장. 우리의 그 대부분 긴급한 열망? 네, 열망 욕구. 열망 욕구가 그 닿지 않기 때문에 그쵸, 어디로? 그 미래로 미래로 가는데 닿지 않기 때문에 또는 우리의 집에서 멀기 때문에 그쵸, 집을 넘어서서 닿지 않기 때문에 다음 우리의 의도는 네, 그 보여지는 네, 그 그쵸. 장기적인 공감은 공감을 보여주는 우리의 의도는 우리의 의도는 주로 효과적이다? 네? 인이 있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그쵸. 과학적 연구가 보여주듯이. 과학적 연구가 보여주듯이. 됐죠. 진경 두 번째. 예를 들어 네, 사람들에게 네, 며칠 동안 하늘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 신하들에게 한 실험에서 그쵸. 배고픈 사람들을 말한다. 네, 자연자의 문제한 것은 네, 음식에 대한 것이다 라고. 잘했습니다. 이렇게 꼭 해석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알았죠? 이것만 하지 마시고 제가 해석해드린 거 다 해석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 우리 2개 남았어요. 빨리 가야 돼요. 자, 요것도 이제 빈칸 문제인데요. 지금 딱 보시면 잘 보세요. 딱 보는 순간에 여기에 막 이런 퍼센티지가 나왔잖아요. 그럼 어떤 실험 같지 않으세요? 실험? 그럼 실험 결과를 파악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문장만 읽고 우리가 막 빈칸 문제 풀 때 같은 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 스토리 라인을 다 이해해야 되는, 아래서부터 탄탄히 해석을 해가야 되는 문제인 거 아시겠죠? 그리고 실험 같은 경우는 해석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거는 되게 무슨 철학적인 내용 있잖아요. 어떤 무슨 숙고의 결과에 어떤 이렇게 막 흘러가는 단어가 막 계속 연달아 오는 그게 어려운 거지.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건 천천히만 읽으면 돼요. 타겟팅만 잘하고. 거의 다 예시잖아요, 지금. 예시는 더 쉽잖아요. 자, 볼게요, 한번. 자, 때때로 연구의 어떤 응답은요, 왜곡된대요. 뭘 통해서? 빈칸을 통해서. 그럼 빈칸은 왜곡에 대한 이유예요, 결과예요? 이유죠, 이유. 왜곡 이유. 그럼 뭐 때문에 왜곡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왜곡을 시키지? 그럼 이런 거 아니에요? 뭔가 왜곡이라고 하는 거는 A라는 값이 있는데 A를 B로 바꿔버리면은 이 바꾸게 된 경위가 저 빈칸 아닙니까? 이해됐습니까? 이제 그걸 찾을 거예요, 지금. 그걸 찾아야겠다 해야 돼요. 뭐가 바뀌었지? 뭐가 바뀌었지 찾아야 됩니다. 해석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연구는요, 요청했다.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한 거죠. 사람들이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변화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디에서? 방식에서. 우리의 어떤 국가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다르게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이 미국을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진술을 당신이 생각하기에 어떤 진술이 최고인가?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무슨 진술이 최고지? 무슨 진술이 나올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뒤에 쌍따옴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쌍따옴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럼 이게 진술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볼게요, 한번. 자, 오직 2개의 응답 선택지가 뭐였냐면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만들m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선택지가 있었고, 또는 우리는 자유로워야 된다. 변화를 시킴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된다. 이 오직 2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직 2개의 선택지가 있었을 때, 얘랑 얘. 첫 번째 건 뭐예요? 변화하자는 거에 조심하자는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cautious. 또 뭐야? 조심. 얘랑 또 뭐예요? 그 다음은 변화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자는 거죠. 그렇죠? 변화 자유. 이 상황이야, 지금. 이 상황일 때 오직 37%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변화에 자유로워야 한다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 자유에 37%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변화 조심이 몇 프로예요? 2개밖에 없대, 선택지가. 63.
아직은 변화라는 게 없어. 왜곡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느낄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해서 하지만. 뭔가 흐름이 꺾이는 거죠. 역접이죠. 그쵸? 잘 보세요. 더 강력한 대답. 뭐에 대한? 죄송합니다. 더 강력한 대답인 선택지가 더해졌을 때 제한하는, 뭘 제한하냐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해야 한다. 라고 하는 선택지예요. 그게 제기됐을 때 24%가 선택했대요. 그 대답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대답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32%는 여전히 선택했다. 변화에 자유로워야 한다고.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여기서 이쪽에서 however 뒤에 선택지가 추가됐습니까? 빠졌습니까? 추가됐죠. 자, 볼게요. 처음에 변화 조심이 있었고, 여기서 화살표 내리고, 변화 조심이 있었고, 또 변화 자유 있었고, 또 마지막 뭐예요? 지속적인 변화죠. 변화 지속, 변지. 변화 자유고, 변화 지속입니다, 이거. 변화 지속까지 넣었을 때 24%가 변화 지속이라고 했고, 그리고 32%가 변화 자유라고 했고, 그럼 나머지 몇 프로예요? 30. 아니요, 44%죠. 왜냐면 합치면 56이잖아요. 44. 그럼 지금 변화를 하지 말자가 여기죠, 지금. 변화가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바뀐 게 느껴져요, 대답이? 변화하자는 데 있어가지고 갑자기 얘가 딱 껴버리니까 변화를 하자는 사람들의 양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늘었죠. 37에서 56이 돼버렸잖아요. 합치면 56, 합치면 56이잖아. 그럼 물어볼게요. 이렇게 바뀐 거 왜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말고 내용이 없어. 여기 끝이야. 끝이야. 우리는 왜곡된 이유를 찾아야 돼. 근데 여기서 왜곡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왜곡된 거 맞잖아요. 바뀌었잖아요. 변화됐잖아요, 지금. 그럼 왜 변화된 거예요? 옵션을 줬으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나올 거를 얘를 빼가지고 이 결과를 냈어.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이리로 간 거면 왜곡될 수 있죠. 이 왜곡은 왜 발생한 거예요? 선택지를 뺐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곡의 이유가요. 선택지를 넣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고 뺐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장을 보면요. 선후관계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런 선택지가 있었을 때는 이 37%였는데 선택지를 더 넣으니까 56% 됐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선택지를 넣거나 빼거나에 따라 가지고 왜곡이 되거나 안 되거나가 발생하는 거죠. 답 찾아보세요. 몇 번이에요? 4번이요? 하나의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를 다루는 질문이에요? 하나의 문제? 이거 변화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변화 하나에 대한 문제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 문제 이상을 다루는 거는 변화도 문제고, 유지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 여러 가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이게 사람들의 응답자의 어떤 퍼센티지가 바뀐 거 아닙니까? 답 몇 번이죠? 찍어보세요. 괜찮아요. 몇 번이에요? 3번? 3번 보세요. 3번. 자, 혼합. 긍정과 부정 대안의 혼합. 긍정과 부정 혼합. 아니, 원래 혼합이었는데. 얘도 혼합, 얘도 혼합인데. 몇 번? 자, 다 틀리고 있어요. 부적절한 순서, 질문 순서. 다 틀리네요. 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답에 대한 경향이에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는 우리 결정할 수 없어요. 변화를 조심하자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고, 변화를 조심하지 말고 열심히 달리자, 변화하자 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어요. 답은 1번이에요. 1번. 1번 해석해 볼게요. 좋은 대안, 대답의 부족이에요. 보세요. 여기에
대답이 들어가니까 바뀌었잖아요. 근데 대답을 빼버리잖아요? 그럼 갑자기 56에서 37 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이것만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뒤에 나와요. 여기 뒤에 또 나옵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37% 대신에, 그래서 37% 대신에 우리는 토탈 56%를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선택지가 생겼을 때. 여기서 안 끝났어요. 더 나가요. 자, 어떤 56%냐면 개방적으로 보이는, 변화에 개방적으로 보이는 방식에서 국가가 운영되는. 자, 마지막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볼게요. 더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대안을 포함시키는 것은 덜 극단적인 긍정적 대안을 더 매력적으로 한다. 어려운 말 같죠?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둘 중에 극단적인 게 뭐예요? 극단적인 긍정적인 대안이 뭡니까? 자유는 자유인데, 그러니까 변화에 자유를 주는 거, 지속적인 변화를 해야만 하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극단적입니까? 네, 지속적인 거예요. 네, 극단이에요, 극단. 그럼 얘는 덜 극단적인 거죠. 그럼 보세요. 저기 보세요. 더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대안. 얘 뭐예요? 변화 지속이죠. 이 변화 지속을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덜 극단적인 긍정적인 대안이 더 매력적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덜 극단적인 거는 얘 32% 아닙니까? 이거 37에서 32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잘 보세요, 근데. 여기부터는 다 변화죠. 여기는 변화에 조심하자고, 여기부터는 다 변화잖아요, 그쵸? 그럼 변화하자는 거에 대한 대답 자체가 늘었잖아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원래는 여기서 24를 가져가면은 37에서 24를 뺐기 때문에 몇이 남아야 돼요? 몇이에요? 10? 13. 13이 남아야 정상이야. 근데 가져갔는데 32가 남은 거야. 어디서 가져온 거야? 여기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극단적인 보기를 넣으니까 덜 극단적인 보기가 더 매력적으로 되면서 아예 반대에 있는 수치를 땡겨 가져왔다가 돼버리잖아요. 이걸 매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한 게 아니라 얘에서 이로 가져온 양이 있다고 하는 게 이거를 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력적. 이해가 됩니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좀 고민해 보시고 한 번만 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필기할 거 필기하시고. 됐어요? 자, 정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응답자가 왜곡될 수 있대요. 그래서 왜곡된 이유를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미국을 더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진술이 필요하냐라고 했더니 처음에 실험할 때는 두 가지만 이제 진술을 얘기해 준 거예요. 첫 번째는 변화를 조심하자. 이래야 잘 된다. 두 번째는 변화에 좀 자유를 주자. 자유롭게 변화하도록 하자. 변화에 좀 개방적이 되자. 라고 하는 진술이 있었대요. 이 두 개 중에 사람들한테 고르라고 하니까 이 변화에 대해서 자유를 갖자라고 한 게 37%. 두 가지밖에 대안이 없었으니까 63%가 변화를 조심하자고 했대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는 하나의 보기를 더 꺼낸 거예요. 제일 극단적인 이 선택지를 넣은 거죠. 이게 뭐냐면 변화를 무조건 지속적으로 하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24%, 여기가 32%, 44%가 된 거죠. 아까 63이었는데 44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유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극단적인 선택지가 덜 극단적인 선택지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이제 오픈마인드인 퍼센티지가 56%가 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죠. 이 실험 결과 같은 게 왜곡될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두 개의 어떤 차이가 뭐예요? 요 보기 하나의 차이예요. 보기를 빼면 이렇게 되고 보기를 넣으면 이렇게 돼. 결과 자체가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왜곡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기의
삽입과 또는 보기에 빠짐.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선생님, 보기에 그러면은 여기 아래 보기에 이 어떤 그 대답의 어떤 삽입, 추가라고 해도 답이 될까요? 될 수 있죠. 근데 없잖아요, 보기에. 빠진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왜곡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답이 요건데 요 첫 번째 이 결과가 왜곡된 결과로 볼 수 있겠구나. 그럼 왜곡이 왜 이러느냐? 이거 빼서. 이거 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필자는 우리가 느끼기에 이 결과가 왜곡된 거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의 자유로움을 느끼고 변화를 자유롭게 변화를 하고 싶을 텐데 이 보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든 거구나. 이거 왜곡된 결과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을 필자는 왜곡된 결과라고 보는 거죠. 이쪽은 덜 왜곡된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덜 왜곡된 결과에서 이걸 빼버리니까 더 왜곡된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곡의 이유를 이 보기를 빼버리는 거. 여기서 렉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1번 드릴 테니까 뒤에 해석 해주세요. 준비 시작. 자, 재윤 해보세요. 첫 번째. 네. 더 강한 응답 선택지가 추가되었을 때 뭐 제한하면서라고 해도 되고 제한하는 선택지예요.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어요. 뭐라고 제한하는 겁니까? 그죠? 변화를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선택지가 더해졌을 때 그 다음 그 응답을 선택했고 그리고 네, 자유롭자고 하는 대답을 선택했다. 됐죠? 정현, 두 번째. 더 극단적인 긍정적인 대안을 포함할 때 아니죠. 포함하는 것은 그쵸? 그러한 것은 그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그러한 대안. 그쵸, 그쵸, 그쵸. 그것은 그 만든다. 네, 덜 극단적인 긍정적인 대안이 더 매력적으로. 그쵸.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 문장을 가지고 실제 제가 아까 써놓은 보기 있죠? 그럼 껴맞추기 식으로 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실제 여러분 수능 볼 때 문제 풀 때요 이런 문장 나오잖아요. 멘탈이 그냥 바사삭이에요. 생각 절대 안 돼요. 실제로 이거를 평소에 공부를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셔야지 그 긴장된 상태에서도 고민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 사피엔스 마지막 질문입니다. 15번. 자, 순서인데요. 순서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문장을 보고 내용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 답에 대한 근거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 근원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원적인 어떤 기능, 뇌의 기능 중 하나는 지식을 얻는 것이다. 세상에 대한. 그럼 지금 일단 주제가 나왔죠. 뇌의 어떤 그 목적, 뇌의 기능. 이런 거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뇌의 기능은 뭐냐면은 지식 습득,
이런 비슷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볼게요. 요거 겁나 어려워요. 지금 여기를 해석하는 게 how it does that, 어떻게 이것이 그것을 하는지. 여기서 이것은 바로 뇌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지식을 얻는 거야. 어떻게 뇌가 지식을 얻는지는 문제다. 무슨 문제냐면 오늘날 속해 있는 문제래요. 정확히 확실하게 신경과학에 속해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개념은 어디에 속해 있다? 신경학, 신경과학이죠. 그렇죠?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하는 거죠. 요 내용이에요,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연관된 거를 이제 ABC 중에 골라야 되는 거고, 답에 대한 근거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를 보면은, 자, 보세요. 자, 플라톤이 나왔어요. 이 빠따를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A를 찍으면 혼나야 되는 거예요. 플라톤을 언급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신경과학이 학문으로서 존재하기 오래전에, 하지만 같은 문제는 철학자들을 exercise, 운동시켰다. 이게 괴롭히다는 뜻이거든요. 괴롭혔다. 문제 언급 있어요, 없어요, 위에? 주어진 문장에 문제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잘 보세요. 신경과학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 문제. 이 자체를 문제로 잡았어요. 주어진 문장에서. problem이라고 했어. 근데 그 문제는 신경과학에 속해 있는 거야 라고 해놓고, 하지만 신경과학 이전에 철학이었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지금 딱 들어맞지 않아요? 신경과학 속에서의 문제라고 하는 게 C에 나오는 게 아니면 바로 B로 가야 되는 거예요. C라 볼까요, 한번? 자, 뇌에 대한 일, 그럼으로 나왔어요. 일단 뒤로 밀려야죠, 솔직히 말해서. 무조건 밀리진 않아요. 무조건 밀리진 않아. 하지만 너무나 B가 당당하게 딱 자리를 꿰차고 있잖아요. 또 볼까요? 자, 그러므로 뇌에 대한 일은요, 된다. 지식을 얻는 것이다. 뭐에 대한? 본질적이고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특성, 어떤 대상과 상황에서. 되게 디테일해지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 못 봤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또 뭐 할 때냐면 정보가, 뇌에 도달하는 정보가요, 결코 같지 않대요. 순간순간마다 같지 않대요. 그럼 정보가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한다는 거야? 변한다는 거죠.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주어진 문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지금. 뭐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B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B를 달궈야 돼요. B 해석해 볼게요. 자, 사실상, 실제로 뇌 지식에 대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얻을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확실한지, 뭐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는요, 코널스톤, 초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석. 초석이 되어 왔다. 철학적 논쟁에, 뭐에 대한? 지금까지 누구 이후로? 플라톤의 시기 이후로. 플라톤 나왔죠. 어디로 가야 돼요? 네, BAC 끝났죠. 한 개만 더 알려드리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는 해석을 나중에 혼자 해석해보세요. 이거는 무슨 플라토가 이 헤라클리터스한테 이 어떤 기원을 돌린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내가 개발 안 했고 이 지식이 어떻게 이런 특성 갖는다는 거는 헤라클리터스가 개발한 거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뒤에 조심하세요. 여기 잡으세요. 자, 일반적인 조건 또는 관점에서 이것은 반영한다. 현실을 반영한다. 어떤 현실이냐면 사물이 결코 똑같지 않다는 거를 순간순간마다. 이거 어디랑 비슷해요? 아까 어디 나왔죠, 이거? 똑같아. C에 나왔죠, C. 여기 똑같이 있잖아. 순간순간마다 never the same이라고 같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이해돼요? 다시. 처음에 덫이 나오고 이쪽에서 그쵸? 신경과학이 하기 전에 철학이 했었다로 해가지고 주어진 문장에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플라톤의 시기가 나왔기 때문에 플라톤으로 이어지고, 플라톤 뒤쪽에서 이것은 현실을 반영하는 어떤 현실이냐면 사물이 순간순간마다 같지 않다라는 현실을 반영한다 했기 때문에 사물은, 그쵸? 정보는 순간순간마다 같지 않다. 이걸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 BAC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도 있고. 됐습니까? 이 정도로 하고, 자, 뒤에 두 문장 어렵지 않으니까 1분 드릴 테니까 해석해 주세요. 준비 시작. 이거 하고 7분간 쉬겠습니다. How it does that은요, 어떻게 이것이 그것을 하는지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그것을 하는지, 어떻게 뇌가 지식을 얻는 것을 하는지, 이렇게 하죠. 자, 정연 해보세요. 첫 번째. 어떻게 그 문제가 네? 그것을 하는지. 어떻게 이것이 그것을 하는지는, 어떻게 이것이 그것을 하는지는 그 문제, 네, 그 문제이다. 네. 오늘날에 네, 그 연관되어 있는 네, 간단하게 그 영역 안에서 네, 그 신경과에 대한 그쵸. 영역. 그리고 그 이것의 넓은 의미에서, 그쵸, 넓은 의미에서. 센스는 의미란 뜻이 있어요. 진경, 두 번째. 이거 제가 안 해준 거네요. 이거 제가 해줄게요. 제가 해줄게요. 자, 보세요. 해석할게요. 자, 플라톤과 석세서라면요, 그의 계승자예요. 그의 어떤 학문을 이어받는 사람들. 자, 계승자에게 어떤 계승자냐면 서쪽의 어떤 철학적인 전통 안에서 이 계승자에게 문제는, 자, 리볼브 하면요, 이게 뜻이 뭐냐면 전개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전개된다. 문제가 전개된다. 비판적으로. 자, around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이 있고요. doctrine 하면요, 교리라는 뜻이에요. 교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문제가 제기된다, 전개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교리냐면요, 플라톤이 ascribe to가 뜻이 뭐냐면 기원을 누구누구에게 돌리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뭐뭐 누구누구 탓으로 돌리다거든요. 근데 이거 의역상, 그 의미상 기원을 돌리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기원을 누구한테 돌리냐면은 헤라클리터스한테 기원을 돌리는 그러한 교리에 대해서 전개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도 이게 괜찮습니다. 필요 없어요. 자, 뭐냐면 그것은 그러므로 알려지게 되었다. 뭐로써? 헤라클리탄 교리로서. 플럭스라고 하는 거 단어만 잘 아시면 돼요. 이게 유동이라는 뜻이에요. 유동. 유동적인 할 때 유동.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아까 지식이라고 하는 게 순간순간마다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 지식 이론의 어떤 그런 표현인 겁니다. 변화, 유동성, 바뀌는 거. 바뀌는 거에 대한 교리가 지금 이 헤라클리탄이 개발한 뭐 이런 것처럼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거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7분간 쉬었다가 모의고사 할 테니까요. 일단 모의고사 7분 쉬시고 끝나고 나서 문제 풀이 좀 시간 좀 한 10분만 좀 더 드릴게요. 쉬세요, 일단.